영국 런던의 중심부 켄싱턴 가든. 늦가을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정재윤, 런던에서 25년째 정원사로 일해온 한국계 남성은 여느 때처럼 새벽 6시에 집을 나섰다. 회색 울 코트에 검정 목도리,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고 그의 곁에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함께 걷고 있었다. 이름은 보담. 보담은 이제 7살 된 수컷 진돗개로 재윤이 한국에서 입양해 직접 데려온 반려견이었다. 하얀 털이 눈처럼 깨끗하고 단단한 체격에 예리하면서도 깊은 눈빛을 지녔다. 런던에선 보기 드문 외형 덕에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곤 했다. 그러나 보담은 주인의 옆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침착한 개였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켄싱턴 가든의 입구에 도착한 재윤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꺼냈고 보담은 언제나처럼 그의 발 아래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자 보담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자세를 바꾸었다. 왜 그래, 보담아? 보담은 가벼운 으르렁거림과 함께 고개를 한쪽으로 쏠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갔다. 재윤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는 신문을 접고 일어섰다. 멀지 않은 연못가 근처 어린 소녀 한 명이 철제 난간 아래로 몸을 내밀고 있었다. 흰 원피스에 연분홍색 가디건을 걸친 아이는 겨우 5살쯤 되어 보였다. 그리고 발끝은 이미 연못의 가장자리까지 닿아 있었다. 헉, 헉. 재윤은 순식간에 뛰어가려 했지만 이미 보담이 먼저 반응했다. 목줄이 풀려있던 보담은 전광석화처럼 뛰어나갔다. 사람들에게 익숙지 않은 광경이었기에 주변을 산책하던 몇몇 시민들도 놀라 눈을 돌렸다. 보담은 아이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와 물 사이의 틈에 몸을 집어넣듯 끼워 넣었고 마치 벽처럼 아이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아이는 그제야 자신이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담을 바라보았다. Don't move, sweetie. Stay still. 주변에서 누군가 외쳤고 곧이어 재윤이 달려왔다. 그는 숨이 턱 막힌 채 아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 순간 아이의 발끝은 미끄러졌고 물가에 발이 빠지려던 찰나 보담이 그 작은 몸을 살짝 밀어 올려 균형을 잡게 도와주었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재윤이 아이를 꼭 안았고 소녀는 덜덜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서야 아이의 뒤에서 헐레벌떡 달려온 유모가 도착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소리를 질렀다. My God, Ava! I'm so sorry. 유모는 아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고 보담은 조용히 다시 재윤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필표, 나는 아직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듯. 재윤은 그날 오후까지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공원에서 있었던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담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 이상이었다. 그건 마치 인간의 사고와 감정이 담긴 판단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물가에 위험하게 서 있던 아이를 바라보던 보담의 눈동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공원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의 가족이 고맙다며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재윤은 누군가의 영웅이 되려는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괜찮습니다. 연락 주셔도 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그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 고급스러운 진회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성은 또렷하고 정제된 말투를 가진 40대 중반의 영국인으로 보였다. 그녀 옆에는 어제의 그 소녀 에이바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Mr. Young, I'm Elizabeth Moore. I believe you saved my daughter's life yesterday. 보담이 한 일이죠.
저는 그저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재윤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보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리저버스는 보담을 바라보며 말했다.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The way he placed himself between Ava and the water, it wasn't random. He chose to hold. 그 순간 에이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담에게 손을 내밀었다. 보담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살짝 핥았다. 소녀는 작게 웃었고 처음으로 그 눈빛에 따뜻함이 비쳤다. His name is 보담, 재윤이 말했다. It means to protect in Korean. 일리저버스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Then it was him perfectly. 그날 이후 에이버는 종종 켄싱턴 가든에서 보담을 보기를 기대하게 되었고 일리저버스 역시 정기적으로 산책 시간에 맞춰 공원에 나타나곤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표시였지만 점차 그들의 대화는 길어졌고 자연스럽게 인연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저 감사 인사를 주고받는 수준의 관계로 머무르기엔 보담의 존재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주일 후 현지 언론에 한 줄짜리 기사가 떴다. A Korean gender saved a child from drowning in Kensington Garden. 그 이후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SNS에서는 진도히로라는 해시태그가 돌기 시작했고 지역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보담, 너 뭐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낸 거니? 재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다. 조용히 살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단 하나, 보담의 단 한 걸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 왜 하필 보담은 그 아이를 향해 그렇게 단호히 걸어갔던 걸까? 그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보담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켄싱턴 가든의 바람은 한층 더 차가워졌다. 노란 잎들이 나뭇가지에서 하나둘씩 떨어졌고 길목마다 낙엽이 쌓였다. 보담은 여전히 새벽마다 재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자주 멀리 향해 있었다. 재윤은 문득 보담이 한국에서 처음 데려온 당시를 떠올렸다. 5해 전 경상남도의 한 산골 마을. 외딴 집 앞에서 덜덜 떨고 있던 흰 진돗개 한 마리를 만난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개를 귀신개라 불렀다. 주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한참을 그 집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손길을 거부하고 먹을 것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게 누구도 그를 입양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윤은 이상하게도 그 눈빛에서 떠나올 수 없었다. 이 아이, 끝까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날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개를 품에 안았고 보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는 걸 느낀다. 그리고 놀라운 건 보담이 이번에 구한 아이 에이바의 눈빛이 그때 그 진돗개와 똑같았다는 것이다. 낯설고 외로운 눈동자. 하지만 어딘가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봐 주길 바라는 눈. 그날 저녁 일리저버스가 직접 전화해 왔다. Mr. Young, Ava hasn't stopped talking about Bottom. She draws him every day, says she wants to see him again. 그 말에 재윤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Actually, we would love to invite you both to our place for dinner this weekend. Nothing fancy, just a thank you again. Ava insisted. 재윤은 그날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런던 사회와 일정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낯선 언어, 낯선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다르다는 시선들 속에서 조용히 살아온 세월. 그랬기에 누군가의 초대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때 보담이 다가와 그의 무릎 위에 턱을 올렸다. 조용한 위로.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래, 가보자. 이 아이가 원한다면 나도 열어보는 거야. 그날 밤 재윤은 오래된 옷장을 열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정장을 꺼냈다. 다림질이 잘 된 네이비색 셔츠와 회색 울코트.
그리고 은은한 광택이 도는 가죽 구두 한 켤레. 보담 역시 깨끗이 목욕시키고 붉은색 목줄로 단장했다. 누가 봐도 멋진 조합이었다. 아마도 가장 시선을 끌만한 노신사와 그 곁에 진돗개. 토요일 저녁. 런던 서부의 고급 주택가 노팅힐. 밝은 벽돌 외벽과 잘 정돈된 정원이 인상적인 엘리자베스의 집 앞에 검은색 택시가 멈췄다. 재윤은 코트를 여미며 내렸고 보담은 얌전히 그의 곁에 섰다. 붉은 가죽 목줄이 깔끔하게 목에 걸려 있었고 하얀 털은 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레디, 보이? 재윤이 보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보담은 짧게 꼬리를 흔들며 대답 대신 앞을 응시했다. 현관문이 열리자 에이바가 가장 먼저 달려나왔다. 흰 니트 원피스에 금발을 말아내린 소녀는 반가운 얼굴로 외쳤다. 보담. 보담은 그 순간 마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듯 몸을 조금 숙이고 다가갔다. 에이바는 보담을 살며시 안았다. 그의 차가운 코등이 아이의 뺨에 닿았고 아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Welcome. Please, come in. 엘리자베스는 검은색 셔츠에 와인색 스커트를 매치한 세련된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실내는 따뜻한 조명과 라벤더 향초로 포근하게 꾸며져 있었고 식탁엔 고급스러운 도자기 식기와 은은한 초가 놓여 있었다. 식사 시간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엘리자베스는 와인을 권했지만 재윤은 정중히 사양했고 대신 홍차 한 잔을 받았다. 그 사이 에이바는 보담 옆에 앉아 그림을 꺼냈다. 보담의 모습을 정성껏 그린 그림이었다. He's always looking at me like he understands everything. 에이바가 말했다. 재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He probably does. 식탁 너머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재윤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무심한 듯 눈길을 두다가 입을 열었다. You know, it's rare to see such a bond. Bet for a child and a dog, especially one they've used made. 그 말에 재윤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Maybe they both know what it's like to feel alone. 짧은 정적. 그러나 그 정적 속엔 이해와 공감이 오갔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큼 조용하면서도 따뜻했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로 자리를 옮긴 그들은 음악을 틀고 벽난로 앞에서 홍차를 나눴다. 에이바는 보담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동화를 읽어주었고 보담은 마치 듣고 있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Would it be alright if Ava called the Buddha more often? 재윤은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Of course. I think. They would like that too. 밖엔 작은 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했다. 런던의 겨울이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밤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다. 그 이름은 보담. 그 한 걸음이 이 작은 인연을 만든 시작이었다. 이후 몇 주 동안 보담과 에이바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워졌다. 켄싱턴 가든에서의 만남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아이는 매번 보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다. 보담은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반응했지만 꼬리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보면 그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재윤은 점점 놀라움을 느꼈다. 보담은 이전에도 사람을 잘 따랐지만 지금처럼 한 아이에게만 특별한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다. 마치 둘 사이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선이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어느 날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재윤에게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블랙 롱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Mr. Young, may I ask you something a bit personal? 재윤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소 정중하고 절제된 그녀의 말투 속에서 처음 느껴지는 망설임이었다. 오브 코어스. 엘리자베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Has Bodam ever lost Zomeone?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이 찔러오는 말이기도 했다.
재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He waited for over a year in front of a closed house. After his owner passed away.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조금 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Ava lost her twin sister last year. 재윤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에이바가 보여주던 말없는 불안, 불면의 밤, 가끔씩 덜컥 주저앉는 표정. 그 모든 게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She doesn't talk about it. Not to me, not to her therapist. But when she's with Bottom, she smiles. She speaks. 엘리자베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Maybe they see the same emptiness in each other. And maybe to know how to hold his read words. 그 말을 듣는 순간 재윤은 보담을 바라봤다. 아이의 옆에 조용히 누워있는 그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다. 보담은 에이바를 구한 게 아니다. 보담은 에이바를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에이바 역시도 그 눈빛 속에서 스스로를 본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 재윤은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들었다. 보담아, 너는 정말 누구보다 따뜻한 존재구나. 사람보다도 훨씬.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누군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진돗개 보담이었다. 런던의 겨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스며들었다. 안개는 낮에도 가시지 않았고 공원의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바람에 흔들렸다. 재윤은 보담과의 산책을 아침보다 오후로 바꾸었다. 추운 새벽 대신 햇살이 잠깐 드는 오후 시간이 더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날도 그런 오후였다. 공원 벤치에 앉은 재윤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런던에서 25년 누구보다 조용히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기분은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마리 진돗개의 걸음이었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댐, 에이바였다. 오늘은 진한 버건디색 코트에 털 장식이 달린 장화를 신은 모습이었다. 머리엔 털모자가 살짝 덮여 있었고 손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오자 에이바는 웃으며 그것을 보담에게 내밀었다. Look, 드스포? 그것은 손뜨개로 만든 붉은 목도리였다. 아직 약간 삐뚤고 고르지 못한 짜임새였지만 에이바의 손길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보담은 조용히 목도리를 받아들었다. 꼬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재윤이 웃으며 말했다. He likes it. 에이바는 뺨이 빨개지도록 웃었고 엘리자베스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만큼은 런던의 겨울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듯했다. 하지만 그날 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밤 10시? 밤 10시? 전화벨이 울렸다. 상대는 엘리자베스였다. 목소리는 급했고 떨려 있었다. 에이버, she's missing. 재윤은 벌떡 일어섰다. where was she last seen? She left a note. Said she wanted to go somewhere with Bottom. But Bottom is with you, right? 아니요. 보담도 없어요.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다. 그는 곧바로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문을 열었다. 집 앞엔 보담이 없었다. 묶여있던 줄도 담요도 그대로였다. 그는 확신했다. 보담이 에이바를 따라갔다. 도대체 어디로? 재윤은 런던 지도를 펼쳐 머리를 굴렸다. 어릴 적 자신이 자주 가던 공원 뒤편 아무도 잘 찾지 않는 낡은 온실. 거기엔 사람이 없고 조용하고 무서울 만큼 외로운 장소였다. 거기야. 그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마음 한켠엔 확신이 있었다. 보담은 반드시 그 아이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택시가 온실 근처에 도착하자 그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추위에 코끝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온실 유리 너머 희미한 빛과 함께 하얀 실루엣이 보였다. 보담. 그 안에 있었다. 보담은 에이바의 몸을 감싸듯 꼭 안고 있었고
아이는 그의 목을 베고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유리창 밖은 영하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안엔 미묘한 평온함이 흘렀다. 재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두 존재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에이바는 눈을 떴고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I missed my sister. I wanted to tell her, but only Bottom understands. 재윤은 아이를 꼭 안았다. 그리고 그 뒤에서 보담은 조용히 앉아 한 마리 수호자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다. 에이바는 더 이상 공원에서 혼자 울지 않았다. 학교에 가는 것도 예전보다 밝아졌고 심지어 친구들과 다시 웃으며 어울리기 시작했다. 치료사도 놀랐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단어로 풀어냈고 그 시작에는 언제나 보담이 있었다. 보댐 리선즈 위드 히즈 아이즈, 에이바는 그렇게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재윤은 말없이 그 말을 노트에 적었다. 보담은 단지 개가 아니었다. 그는 마음을 읽는 존재였고 기다리는 법을 아는 존재였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겨울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런던에도 봄이 찾아왔다. 벚꽃 대신 목련이 피었고 공원엔 다시 사람들로 붐볐다. 보담은 여전히 재윤의 곁에 있었지만 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다. 재윤은 느꼈다. 그동안 누구보다 많은 것을 품어낸 보담의 몸에 이제는 조금씩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루는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말했다. Mr. Young, Ava wants to write a book about Bottom. She says it's a story the world needs to hear. 재윤은 미소 지었다. She's right. It is. 그리고 2달 후 작은 책이 출간되었다. 더 도구의 휴 웨이티드 인터가 얻은 그 책은 아이의 시선으로 쓰여 있었고 보담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이야기였다. 런던 전역에서 입소문을 탔고 BBC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방송에서 에이버는 말했다. Madame didn't just save me. He stayed when 이번 was cold. 인터뷰 장면이 방영된 그날 밤 수많은 시청자들이 메일을 보내왔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자기 삶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그 개는 진돗개였다는 문장이었다. 그 이후 영국 내에서도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한국문화원은 이를 계기로 진돗개 전시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행사날 재윤과 보담은 초청을 받았다. 무대 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 그들은 말없이 서 있었지만 관객석은 조용히 일어났다. 자연스레 박수가 이어졌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보담은 관객을 향해 고개를 들어 천천히 눈을 맞추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기에. 행사 후 엘리자베스는 무대 뒤편에서 속삭였다. Thank you for sharing him with us. 재윤은 가만히 말했다. He wasn't mine. He belonged to anyone who needed to be heard without speaking. 그리고 그날 밤 벤치에 앉은 재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로이터 통신이 실은 제목이 떠올랐다. A Korean 신도 옥톤 스테프 폴이 saved a life. 그 한 걸음이 런던을 바꿨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까지 영원히 바꿔놓았다.